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고충을 토로한다는 소식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5년 전보다 소음 피해가 더 커졌고 특히 야간 시간에 뜨는 비행기 때문에 수면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유일한 공항인 만큼 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공기가 밤낮 없이 뜨고 내리는 인천공항. 인근 주민들은 공항 소음 피해를 호소합니다. 일상생활조차 힘들고 아주 전화도 마음대로 못해.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지금 카페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비행기 소음 때문에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정보 비행기라고 그러나요? 그런 종류의 비행기가 다니는 것만큼 소리가 엄청납니다. 이용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화물 운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운행 횟수가 점차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비행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들은 고통을 많이 호소하겠죠.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실태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인천연구원이 주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65.1%는 항공기 소음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32.5%는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주민은 2.4%에 불과합니다. 특히 5년 전과 비교해 피해가 매우 증가했다는 응답이 72.3%, 증가했다는 응답은 24.1%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불편을 느끼는 시간대를 조사했더니 밤 시간대가 5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저녁 시간대가 22.9%로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자의 80.8%는 수면이 불편하다고 답했고 휴식이나 TV 시청, 대화나 전화통화가 불편하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항공기 소음 피해가 커지면서 응답자의 75%는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간에서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특히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 될 수면 등의 이제 휴식이 필요한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소음이 이제 발생함에 따라서 그로 인한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시는 걸로 나타났고 특히 최근에 이제 3, 4활주 인천 공항 내에서 3, 4활주로 개통 이후에 이러한 피해의 어떤 누적된 심각성에 대해서 크게 체감하고 그 불편함을 이제 강조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공항 소음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피해 지원 기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 만족도는 모두 낮은 상황.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본과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은 공항별로 또 지역 실정에 맞게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피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간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런던이나 파리, 로마 등 유럽의 주요 공항들은 밤 시간대 운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중앙 차원에서의 그 기준 수립과 함께 지자체 단위로 세부적인 그 지자체만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보다 더 구체화된 체계적인 기준들이 수립돼 있다. 그 특징들을 보실 수 있고요.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특히 야간 소음에 대해서 보다 더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제 보다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그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맞춰 앞으로 제5활주로와 제3 여객터미널까지 건설될 예정인 인천공항. 소음 노출 면적은 커지고 피해 주민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천시는 주민피해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속적인 조사 연구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국토부 등 정부기관은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에 대한 소음평가 기준 개선과 함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검단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분양 공고와 달리 관리사무소를 통합 운영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관리비입니다. 전국 일반 아파트 공용 관리비는 1제곱미터당 1,217원인데 주상복합 아파트는 1,749원으로 약 1.5배에 달합니다.
주상복합은 로비와 복도, 주차장 등 공용 면적이 넓다 보니 관리비도 더 많이 나오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인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봤는데 관리비가 주변 아파트보다도 적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입주가 시작된 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아파트 1,400여 세대와 오피스텔 100세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곳은 주거와 상업시설의 관리사무소를 각자 관리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 관리비. 주상복합은 주차장과 복도 등 공용 면적이 넓고 상가 엘리베이터 운행 등으로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상업시설 특성상 24시간 관리해야 해 인건비도 더 필요합니다. 모두 관리비 상승 요인인데 아파트 입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분리 운영하는 겁니다. 보통 주상복합이 관리비가 더 비싼 이유가 그만큼 점검해야 될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파트와 상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아파트의 법규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상복합에 맞춰서 관리비가 비싸다 이런 민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의 관리비는 어떨까? 인근 아파트와 비교해봤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지난해 11월 관리비입니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의 공용 관리비는 제곱미터당 562원. 인근 아파트 관리비가 1,002원인 걸 감안하면 절반 가까이 적습니다. 승강기도 많고 관리 인원도 비슷하지만 관리비가 저렴한 겁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 주민들의 지난달 관리비도 살펴봤습니다.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적게는 월 17만 원에서 27만 원 수준입니다. 관리사무소를 별도 운영한 덕에 주상복합 아파트는 관리비가 더 비싸다는 통념을 깰 수 있었습니다. 주민에게 그 부분이 전가돼서 관리비 폭탄이 되어서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불만이 많았어요. 이런 거를 이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건축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건축 허가 분양 시부터 이제 상가 부분과 주거 부분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검단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이런 점을 고려해 분양 당시 주거와 상업시설에 각각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걸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를 앞두고 통합관리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 사기라며 강하게 반발한 이유입니다. 결국 시공사는 입주 후 2달 안에 관리사무소를 별도 운영하기로 하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까지 가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에선 고등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20년 관련 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인데요. 시민단체들은 국회에서 입법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이 넘는 광역시인데도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 고등법원까지 가야 합니다. 서울까지 원정 재판을 다니는 셈입니다. 특히 인천에는 섬이 많은데 주민들의 불편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류된 채 진전이 없는 상황. 인천 시민단체들은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조속한 입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사법적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며 삭발식까지 진행했습니다. 섬 주민들은 1박 2일 생업을 접고 서초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업으로 했던 생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느니 고법에 대한 상소심을 포기하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320만 인천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국회 토론회나 기자회견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법원 설치는 인천 시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로 110만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까지 국회는 이러한 인천 시민의 요구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인천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인천고등법원 설립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21대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고른 사법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법기관이자 인천의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21대 국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현재 전국 광역시 가운데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입니다. 인천 시민사회 단체들은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이곳 국회에서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비롯한 집단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 개혁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고 시민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2035년까지 의사를 10,000명 더 늘린다. 정부는 2025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0명을 더 뽑는다는 계획입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2031년부터 현장에 나오면 지방에 배치해 의료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에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오는 15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규탄 대회를 예고한 상황. 하지만 정부 추진 의지는 확고합니다.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1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19년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닙니다. 시민사회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의료 이용량 추계치를 보면 2040년에 39,000명의 의사 부족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2,000명 확대 결정은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최소 요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의사 정원 확대 다음은 공공의대 설치라며 여야 정치권의 공공의대법 제정을 21대 국회에 처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지역 간 의료 격차,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여야 정치권을 통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인천 지역 의대 정원은 인하대 49명과 가천대 40명 등 89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립대 의대가 없는 곳은 인천과 전남이 유일한 상황. 경실련은 오는 15일부터 여야 정치권을 잇따라 만나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은 4월 총선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곳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수 공천하면서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자객 출마가 이어지면서 격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LG헬로비전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계양을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맞대결 성사 여부가 여전히 최대 화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계양을 후보 자격으로 당 공천 면접을 치르고 지난 설에도 계양을 찾았습니다.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지만 지역구 출마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일찌감치 국민의힘 계양을 예비후보 자격을 달고 명룡대전에 먼저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달 공식 지역 행보를 시작한 이후 점차 지역구 활동을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당 공천 결과가 남아있지만 두 사람의 대결 구도에 계양을은 벌써부터 혼전 양상. 여기에 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계양을 선거에 합류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하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한 유 전 본부장은 14일 이재명보다 잘할 자신 있다며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거물급 정치 인사들과 유명 인사의 이딴 출마 선언 이전에는 국민의힘 윤영선 예비후보와 진보당 고혜경 예비후보가 이미 개항을 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 빅매치 또는 미니 대선으로까지 불리며 달아오른 개항을 총선 국면은 중앙정치 대리전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불붙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치러집니다.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만큼 공정과 신뢰가 담보된 선거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번 시간에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달라지는 투개표 방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개표 분야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된다는 것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종전까지는 투표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심사 개수기를 통해서 육안으로 투표지 혼입 여부를 확인한 뒤 후보자별 득표 수를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심사 개수기로 확인하기 전에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겁니다. 사전 투표함도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보관하는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공개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영상을 보기 위해선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구시군위원회의 업무 시간에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24시간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투표 용지와 관련된 선거 사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사전 투표 용지의 일련 번호가 바코드 형태로 바뀌는 건데요. 기존 투표 용지에는 고유의 일련 번호와 선거구, 관할 선관위를 식별하기 위해서 2차원 바코드인 이 QR코드가 인쇄돼 있었지만 이를 세로 막대 형태인 바코드로 인쇄하게 됩니다. 이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의 변화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비롯됩니다. 인가받은 보안 USB만 쓸 수 있도록 사용이 제한되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내부 조력자만 있다면 투표지 분류기의 USB 포트로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이렇게 수검표에서 투표 용지까지 이번 총선에서 바뀌는 모든 변화는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의혹 차단입니다.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촉발된 부정선거 논란으로 진영 갈등이 극심했던 만큼 그 상흔도 깊게 남았습니다. 투표하는 발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이번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공정선거를 위해선 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선거가 지리멸렬의 시작이 아닌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오직 유권자, 국민의 몫임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영찬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서 이제 거리나 학원으로 이제 뺑뺑이 돌지 않고 아이들을 좀 학교에서 다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이 돼서 좀 부모들이 맞벌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편하게 일하고 저녁 때 아이하고 좀 시간 같이 보낼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동네에서 뭐 자살 라이브를 하는 청소년 얘기도 들었고 정치인을 찾아가서 돌로 폭행을 하는 청소년들 얘기도 들었거든요. 너무 방대한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자극적인 많이 보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악영향들을 미리 학교에서 먼저 교육을 시켜주고 청소년 규제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꼼꼼히 체계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입시 제도에 대한 이제 문제. 항상 뭐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학교와 이제 그 사교육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항상 접근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항상 고민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제 정확하게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됩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보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인력과 공간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우선 60개 시범학교에 전담 인력 2명씩을 채용하고 교사들의 업무 공간도 추가로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도입되는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초등 1학년 학생에겐 정규 수업 외에 학교 적응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우선 시범학교 60곳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교사들의 돌봄 업무 가중과 교실 부족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공간을 빌려주는 일이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그 일을 보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근데 교사에게 보육의 일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인천시 교육청은 늘봄 시범학교 60곳에 기간제 교사와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인력 120명에 대한 예산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또 돌봄 교실 활용으로 교사들의 업무 공간이 부족해질 것에 대비해 별도 공간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행정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라든가 또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할 대책이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2학기부터입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에서도 시범학교를 제외한 205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